안녕하세요. 26년 7월 다섯째 주 투자 결산입니다. 신나는 1, 2분기를 지나면서 슬픈 3, 4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잠이 들던 시절에 나도 나중에 성공해서 라디오 진행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꾼 적도 있었습니다. 비록 들어주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으시지만 유튜브 1인 방송도 가능한 세상이 되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서 나름대로 라디오 진행자가 된 듯한 꿈을 이룬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작은 꿈을 이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가 26명으로 신생한 채널이고 여러분들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내적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성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넘어가 볼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주식시장이 안 좋은 만큼 드릴 말씀도 좀 많습니다. 달리기를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틀어놓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몸담고 있는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 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7월 말에 하이퍼스케일러 회사들의 실적 발표들이 시장을 뒤흔들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7월 22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알파벳의 실적 발표로 인해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캐펙스 투자 확대 등의 투자 증가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예상치를 조금밖에 비트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어닝 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제가 영상을 제작한 한국 시간 29일에는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역대급 실적이 나왔죠. 예상했던 대로. 하지만 지금 주가는 한국 주식의 주가는 지금 이틀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고 또 레버리지는 더 큰 2배 이상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장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투자 결산에 앞서서 세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주식 투자 중에 세금 절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국내 주식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무한 매수법 구하기 프로젝트 시작 예고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 주식 투자에서 양도세 절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의 계좌는 지난 영상 이후로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손실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6년 전체로 보면 종합적 이득이 날 거라는 계산 하에 2026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손실을 확정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듯이 미국 주식에서 낸 수익은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손익 통산의 방식이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의 합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죠. 따라서 지금처럼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해 놓고 바로 다시 사는 방식으로 세금을 절세하는 요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계속 이득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니까 이 기회에 세금을 조금 줄여보려고 매도하여 손실 확정했고 바로 다시 같은 주식수로 매수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차가 있어서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무한매수법 계좌에는 총 26,479불, 환율 1,500원 기준으로 약 4천만 원의 손실을 확정시켰습니다. 따라서 이후 영상에서 보시는 계좌 캡처 화면은 매입가가 수익률에서 원래 제가 샀을 때의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유 수량만 같은 수량으로 일치시켰습니다. 매도 이후에 현재 가격으로 바로 샀기 때문에 수익률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좀 줄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시킨 게 벌써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져서 지금 마이너스 폭이 커졌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현재가를 기억해 놨다가 이 가격과 비교해서 플러스로 전환되면 매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들고 있던 가격은 TQQQ는 76불, 속슬은 224불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국내 주식 투자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은 무한 매수법 버전 1과 밸류 리밸런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주식은 제 원칙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은 삼전과 하이닉스의 효과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만 레버리지 투자에서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본주는 예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여유 있는 플러스 구간이지만 레버리지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애초 설계 구조가 잘못됐다 하는 등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레버리지 종목을 통해서 40% 가까운 이득을 봤다가 지금은 어제, 오늘 국내 시장에 미친 듯한 폭락으로 현재는 60%가 넘는 손실. 상상해 보지도 않았지만 정말 이거 청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000원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저는 40%에 가까운 이득 구간에서 왜 팔고 나오지를 못했나에 대한 고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손실장에서는 MTS를 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직면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을 어떻게 안 당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뼈저리게 후회되는 시간들이었는데요.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내가 매도하고 나왔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아직은 갸우뚱합니다. 당시 분위기는 레버리지는 하루에 10% 20%씩 상승하는 장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지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무시했었죠. 왜냐하면 당시 삼전 닉스 본주에 대한 전망치를 하루가 다르게 모든 증권사에서 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적인 느낌 외에는 숫자, 미래에 대한 실적 전망, 향후 미래에 펼쳐질 세상에 대한 내러티브 뭐 하나 나쁠 게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포모를 맞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 또 그동안 내가 주식으로 큰 돈을 못 본 것은 이런 장에서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작은 수익률로 손 털고 나왔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매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비중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었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제 투자 일기에 적을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분위기에 취하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기에 시장 분위기가 좀 기이하게 흘러간다면 다 팔 필요는 없다. 하지만 비중은 줄여라." 입니다. 이상하다는 느낌 외에 한 가지 추가된 징후는 외국인이 슬슬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개미들이 그 물량을 모두 받아 올릴 때였죠. 이게 불안한 사인이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반대 의견은 이젠 국내 개미들이 스마트하다. 예전에 한국 시장인 줄 알고 매도하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불쌍하다. 나중에는 다시 비싸게 사서 들어올 것이다. 예수금 잔고는 점점 늘고 있다.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 예수금으로 옮기고 있다. 아직도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국의 마이크론과 비교하면 저평가 구간이다. 등등 셀 수도 없는 롱 포지션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좌우명은 공짜 점심은 없다입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상승해서 뭔가 나에게 이득을 주었다면 사실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비중을 줄였어야 한다는 게 저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원래 자리, 가운데로 회귀하는 것이니까요. 너무 오르면 떨어질 것이고 너무 빠지면 다시 올라갈 것이고요. 이번 장에서는 제가 공짜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다가 탈이 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무한 매수법 구하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BIL이라고 하는 초단기 미국 국채에 넣어놨던 3만 불이 놀고 있는 것이 아까워서 저거 그냥 넣어서 굴릴까라고 몇 번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기를 잘했네요. 결국 예상보다 빨리 이런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제 나름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20%가 넘어가고 손실이 속슬은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면 투입하려고 했던 자금이죠. 전격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3만 불 중에 1만 불은 TQQQ에 2만 불은 속슬에 40배 분할로 조금씩 투입해서 손실의 폭을 줄이려고 합니다. 2달 이상의 큰 호흡으로 보려고 합니다. 돌아와서 저의 2주간의 계좌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는 현재 61.56불, 속슬은 109.54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하락했고 상당히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꾸준한 투자로 미래를 내다보겠습니다. 큰 골짜기를 지나야 더 높은 산을 만나겠죠. 저의 한 주간 무한 매수법 계좌 보시겠습니다. 먼저 TQQQ입니다. 표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8일부터 자금 고갈로 매도 주문만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21일 마이너스 10% 근처에서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시키고 바로 재매수하였습니다. 나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변화가 있고 손실이 줄어 보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과거의 평단을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과거 평단으로 계속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해서 만불의 구조자금을 40분할로 다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40배 분할로 들어가야 해서 조금밖에 사지 못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18%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다음은 속슬 엑셀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커지다가 마이너스 30% 구간에서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더 하락하여 마이너스 50% 구간에서 구조자금 2만 불을 투여를 결정했고 40회 분할로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50%입니다. 현재 TQ와 속슬의 계좌 상태입니다. 위가 2주 전 매도 후 재매수 하기 전의 계좌, 아래가 오늘의 계좌 상태입니다. 매도 후 재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의 폭이 더 커졌네요. 마음이 참 많이 힘듭니다. 속슬도 매도 후 재매수했는데 손실폭이 더 늘어났네요. 저와 비슷한 손실을 맡고 계신 모든 분들 결국 힘내서 나중에는 웃는 투자하길 바랍니다. 저 돈은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닙니다. 10년 후에 우리에게 더 큰 목돈으로 들어올 돈이라고 굳게 믿어봅시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VR 계좌 보시겠습니다. 위가 2주 전, 아래가 오늘 VR 계좌 상태입니다. 20%의 이득을 보던 계좌가 2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밴드의 하단에 여러 차례 닿으면서 풀에 있던 자금이 소진되면서 소진은 아니고 풀에 있던 자금이 쓰여지면서 추가 매수가 이루어졌고 주식 개수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엑셀 상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67개의 주식이 2,031개로 늘었고 풀의 자금은 최대 47,000불까지 갔었다가 현재는 17,000불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 주 동안 전체 자산의 변화 대시보드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은 무한 매수법에서 매수와 매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자산의 변동을 표시를 안 해서 늘어난 금액도 줄어든 금액도 실감이 안 났었는데요.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실시간으로 반영하기로 했거든요. 표시하고 보니 마음이 참 힘드네요. 위 좌측이 2주 전, 아래 우측이 오늘입니다. 20%가량 수익을 보고 있던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 15%가 되었습니다. 시드를 까먹은 셈이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절대 돈을 잃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원칙을 제가 지키지 못했네요. 슬픕니다. 수익률표에서 괄호로 표시된 건 마이너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계좌의 하락이 큽니다. 끝으로 100억으로 가는 여정의 현재 달성률 보시겠습니다. 위가 지난주, 2주 전, 아래가 오늘입니다. 현재 투자 134일째로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시작 시드 30만 8,326불보다 떨어져서 26만 1,051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26년 3월 17일 시작한 이후에 무한 매수법과 VR 계좌의 수익을 한눈에 비교하려고 만든 표입니다. 보라색은 VR 계좌의 총 자산 변화, 오렌지색은 무한 매수법의 총 자산 변화, 초록색 점선은 전체 계좌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점보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이돈은 10년 후를 보고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주식 개수를 늘리고 차곡차곡 쌓아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에 접어들었다면 저 같은 사람 계좌도 보시면서 위로도 받으시고요. 다 같이 어깨 걸고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계속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지금같이 저의 10년 투자 여정에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늘려주시고 힘 좀 주십시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또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마지막 주 시리어스맨 투자 결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